오늘 조선후궁열전은 아들 화이군이 단종에게 충절을 지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세종의 후궁 영빈 강씨 이야기입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세종은 정비인 소원왕후와 8남 2녀를 얻은 것을 비롯해 6명의 후궁까지 포함해 모두 일찍 죽은 3명까지 18남 7녀를 낳아 자손 대풍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런 세종의 후궁 중에 영빈 강씨는 가장 먼저 후궁이 된 여자로 가계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으며 궁녀였다가 세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습니다. 슬하에 화이군 이영을 두었는데 나중에 화이군은 정조대의 장릉 매식록에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에서 단종에 대한 충정을 지킨 6명의 종친인 육종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5일 신축 4번째 기사 1425년 명 홍희연 궁인에게서 왕자 이영이 출생하다. 왕자 이영이 출생하였다. 궁인이 낳았다. 세종 7년인 1425년에 세종의 서장자 화이군을 낳았는데 여성의 임신과 출산 기간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1년여 전부터 세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기록을 통해서 그녀가 신빈 김씨나 해빈 양씨처럼 궁녀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설에 화이군이 어머니와 함께 유배를 갔다 곧 사약을 받아 죽었다거나 화이군이 사자되자 어머니도 자진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성종실록을 보면 성종 때에도 영빈 강씨와 화이군이 살아있었습니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20일 개축 4번째 기사 1483년 명성화 19년 의금부에서 이영이 외방 종편하는 일에 대하여 아뢰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일 성상께서 이영의 어머니 강씨가 나이 많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영이 이미 종편하였다 하여 특별히 이영에게 그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기한하여 서울에 살면서 효도를 다하게 하였는데 이제 강씨가 죽어 장사를 이미 마쳤으니 청컨대 영을 보내어 외방 종편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상제를 마친 뒤에 외방 종편하게 하였다. 외방 종편은 죄인을 유배지에서 풀어주되 서울 밖의 장소를 지정해 격리하던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이덕수가 지은 화이군 시장에서도 이 때문에 죄에 해당되어 부자가 모두 패고되었다가 익산적소에서 죽었다고 썼는데 모자가 아니라 부자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덕수가 쓴 화이군 시장은 후대에 쓰여진 것이라서 세조실록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읽는데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일설에는 영빈 강씨가 시몬의 사위 강석덕의 딸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영빈 강씨의 외아버지가 시몬이며 소원 왕후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강석덕의 묘표엔 3남 5녀로 1녀 남준의 처, 2녀 신숙의 처, 3녀 김원신의 처, 4녀 황해의 처, 5녀 박미의 처만 있어 영빈 강씨의 이름은 없습니다. 피장자의 신분 가계, 업적 등을 담는 묘표는 중요해 묘표에 나타나지 않는 가계는 신뢰할 수 없고 시몬의 외손녀라면 궁녀로 입궁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강석덕은 대사원과 이조 형조 참판까지 지낸 인물이며 강희안과 강희맹의 아버지로 강석덕의 딸 정도면 궁녀가 아니라 귀인 최씨나 귀인 박씨처럼 정식으로 예를 갖춰 맞이한 기록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영조 10년인 1734년에 선원계보 기략이라고 해서 왕실의 족보를 정리하여 다시 쓰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통 선원보략으로 줄여서 부릅니다. 이런 족보는 한번 펴내면 끝이 아니고 왕과 왕비의 시호 존호를 새로 올리거나 왕자나 왕녀가 태어나고 비빈을 봉작하는 일이 있을 때 다시 고쳐서 펴냈던 것입니다. 이때 지난번 족보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데 화이군의 생모가 언급됩니다. 화이군 이영의 아래에는 생모를 써야 하는데 부 선원보략에는 궁인 강씨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친왕자의 생모는 작호가 있어야 하나 달리 참고할 데가 없었는데 화이군의 후손고 병마절도사 이여적이 영빈 강씨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알았느냐? 라고 묻자 집안에 오래된 소첩자의 영빈이라고 써서 전해졌기에 시호를 청하는 문서에도 영빈으로 썼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시에는 달리 참고할 문적이 없으니 본가에 기록된 것을 따랐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10년 11월 26일 즉, 이 당시에도 영빈 강씨의 정확한 작호를 참고할 기록이 없었다는 이야기로 이것은 후손이 크게 현달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화이군의 맏아들이 일찍 죽으면서 남겨진 자식들이 모두 어렸기 때문에
신도비를 세우거나 묘역을 조성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아예 후손이 없는 경우에도 생기는데 예를 들어 공빈, 최 씨가 문종의 계비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고종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화의군이 세조에 의해 유배를 갖고 세조 3년인 1457년 11월에 금성대군 등과 함께 종친에서 삭제하라는 처분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중종 13년인 1518년 11월에 화의군의 손자 일인의 상소로 화의군은 복직되었으며 자손까지 선원록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다가 처형당한 혜빈양 씨도 부친의 이름과 집안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여기서 화의군 이영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종 7년인 1425년 9월 5일 세종과 당시 궁인이었던 영빈 강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세종 15년인 1433년 1월에 화의군에 봉해지고 세종 18년인 1436년에 성균관에 입학했으며 같은 해 10월 8일 사원부 감찰 박중손의 딸과 가리를 올렸습니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0월 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1436년명 정통 1년 화의군이 영이 감찰 박중손의 딸을 친형하다. 화의군이 영이 감찰 박중손의 딸을 친형하였다. 세조 23년인 1441년 8월에는 이북형 임영대군과 공모하여 민간 여인에게 남복을 입혀 국내로 들이려다가 수문장에게 발각되어 직첩과 과전을 몰수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종 29년인 1447년 7월에 복권되었으나 부인 밀양 박씨의 큰아버지 박대손의 노비 출신 첩을 빼앗고 세종 31년인 1449년에 조관의 기첩을 빼앗은 사건으로 다시 직첩이 몰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에 문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복권되었으며 문종 1년인 1451년 2월 세종의 소상이 끝나자 종신들을 학당에 보내라는 문종의 명으로 학당에 보내졌습니다. 단종 2년인 1454년에는 효령대군, 수양대군, 인영대군, 계양군 등과 단종 비송씨, 즉 정순왕후를 간택하는 데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종 3년인 1455년에 금성대군의 집에 모여 활쏘기 시합을 벌인 일이 훈신들의 눈에 띄고 이복동생 평원대군의 첩 초요갱과 간통한 사건이 발각되면서 다시 고신을 몰수당합니다. 경기도에 부처되었다가 곧 방면되었지만 초요갱은 계양군과도 사통했다고 해서 계양군도 세조의 추궁을 받게 됩니다. 같은 해 세조가 즉위하면서 계양군과 영천이 윤사로 등의 탄핵을 받기 시작하고 이후 대간으로부터 금성대군, 혜빈양씨 등과 결탁해 국가의 기틀을 어지럽혔다는 탄핵을 받고 외방에 부처되었습니다. 그 뒤 사육신의 거사가 발각되면서 세조가 그를 시험할 요량으로 불러들여 성산문을 파직 처리함이 옳지 않으냐고 묻는데 화의군은 묵묵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전라도 금산의 어머니 강씨와 함께 유배되었는데 세조 2년인 1456년에 사면되었지만 그해 단종복 이 사건에 가담해 가산을 정몰당하고 고신을 회수당한 뒤 전라도 금산에 안치되었습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15일 무 두 번째 기사 1455년명 경태 6년 위금부에 명하여 이의 이영 등의 노비가사 전투를 정몰하다. 위금부에 전지하기를 기읍 및 기영이어 이전 정종의 배소의 외인이 지나치게 많이 출입하고 있다고 논청하는 자가 많으니 유와 정종은 각기 노비를 아울러 29, 양화전은 각기 노비를 아울러 19, 그리고 각각 그 소재한 고을의 농사전터, 노비 및 경애의 재산을 제외한 가사와 전투 노비는 모두 관에서 정몰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호조에 전지하기를 유영화전 정종의 재산은 그 노비를 관에서 정몰함으로 말미암아 도용이 염려되니 경중의 주장관과 소재지 고을의 수령이 사람을 위촉해서 간수하여 유실함이 없도록 하고 계문한 뒤에 돌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이유는 세종의 적자 금성대군 이영은 세종의 서자, 화의군 이연은 세종의 서자 한남군 이전은 세종의 서자 영풍군 정종은 문종의 부마입니다. 세조 3년인 1457년에 세조는 금산부사에게 유시하여 화의군의 감시를 허술하게 하면 죄를 줄 것이고 감사도 또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다시 금방을 엄하게 더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6월 28일 경신 세 번째 기사 1457년명 천순 1년 경상전라 관찰사에게 돈에 안치된 종친의 금방을 엄하게 할 것을 명하다.
수능 부사에게 유시하기를. 지덕수 안충원의 말을 듣고 이유가 있는 곳에 선원과 절무, 채소 과일을 적당하게 마련하여 주라. 하고 또 경상도 전라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돈에 함양에 안치된 이어, 금산에 안치된 이영, 임실에 안치된 이장, 광주에 안치된 정종 등의 금방을 허술하게 하면 수령은 진실로 죄를 받을 것이고 감사도 또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다시 금방을 엄하게 더하라. 하였다. 수능에 유배되어 있던 금성대군이 수능부사 이보음 등과 단종보 기운동을 동호했다 정보를 입수한 관노의 밀고로 사사되고 영월에 방출된 단종이 교살되자 이에 연루되어 유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양녕대군 등이 세조에게 화의군을 처형할 것을 여러 차례 청했지만 세조는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조실록 10권, 세조 3년 11월 2일 임술 두 번째 기사. 1457년명 천순 1년. 양녕대군 등이 화의군 이영, 한남군 이어 등의 처단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양녕대군 이제 등이 아뢰기를. 이영이어 이전 정종을 청건대속히 법에 의해 처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하고 재차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성종 14년에 화의군의 어머니 영민 강씨가 병들자 성종은 화의군을 종편하게 하여 서울에 머물게 하였는데 강씨가 죽자 대신들이 논하여 화의군을 외방에 종편하게 하였습니다. 실록에는 금산에서의 방금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금방 조건. 난장 밖에 녹각성을 설치하소서. 외문은 항상 자물쇠로 잠그고 조석거리는 10일에 한 차례씩 주며 또 다만에 우물을 파서 자급하게 하고 외인으로 하여금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소서. 외인이 왕래하여 교통하거나 혹 물품을 주는 자가 있으면 불충한 자의 견주어 논단하게 하소서. 수령이 불시에 점검하고 운을 지키는 자가 혹 비위 사실이 있으면 율문에 의하여 죄를 과단하게 하소서. 같은 해 화의군의 아들 이원은 생계가 곤란함을 호소하여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성종실록 155권, 성종 14년 6월 25일 병술 네 번째 기사. 1483년 명성화 19년. 화의군 이영이 도움을 청하니 밭을 주도록 호조에 명하다. 이영 곧 화의군이다. 왜 아들 이원이 상언하기를. 아비영이 지난 을인년에 금산관에 안치된 뒤 은혜를 입어 여러 차례 방면되었지만 다만 노비와 전산이 정몰된 나머지 춥고 배고프며 괴로워서 살아갈 수 없으니 원컨대 가엾게 살펴주소서. 하니 호조에 명하여 밭을 주도록 하였다. 화의군이 언제 사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종 20년인 1489년에 화의군은 자신의 서자를 종적에 편입시켜줄 것을 호소한 기록이 있습니다. 화의군의 행적에 관한 기록은 이 기록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적어도 1489년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세종의 자녀들 중 가장 장수하였고 제일 마지막에 사망하였습니다. 선원록에서 이름이 삭제되었다가 이후 이름만 오르고 관작이 삭제되었던 것을 중종 13년인 1518년에 손자윤의 요청으로 관작이 추복되고 자손도 종친록에 추록되었습니다. 품행은 문란했지만 절의가 있었고 초서와 예서에 능하였는데 정조 15년인 1791년에 장릉의 배식단을 구축하면서 단종조의 충절이 인정되어 정단에 배식되었습니다. 화의군 이영 묘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있는데 2005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의 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화의군이 여자 노비 3명과의 사이에서 낳은 걸리동, 수달, 팽수 등의 서자들과 서손들은 성종 20년인 1489년 5월 성종의 특명으로 노비 신분에서 면천되었습니다. 오늘 조선 후 궁열전은 아들 화의군이 단종에게 충절을 지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세종의 후궁 영빈 강씨 이야기였습니다.